오늘 샴푸 추천 유명템 5종. 제가 직접 기준 잡고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두피가 왜 자꾸 예민해지는지, 뭐부터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셨죠? 지금 거울 보면서 머리 가르마를 살짝만 벌려보세요.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하얀 가루가 떠 있으면 그 순간부터 하루 컨디션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겁만 주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딱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해결 루틴까지 마지막에 손에 쥐어드릴게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피가 민감해졌을 때는 향 좋은 바디워시 같은 걸로 버티는 게 아니라 두피용으로 설계된 샴푸가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 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흔들리는지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SQ제약 샴푸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선택 기준 관점에서 SQ제약 샴푸의 장점과 단점, 후기에서 반복된 포인트를 짚고 곧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비교할 때 잡은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예민해진 두피에 자극이 덜한가, 건조함과 각질이 같이 올라올 때 무너뜨리지 않고 버텨주나, 매일 써도 부담이 적고 사용감이 꾸준히 이어지나, 이 3가지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보면 SQ제약 두픽 샴푸는 확실히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우선 장점부터요.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광고 문구보다 사용자가 체감한 만족이 꾸준히 쌓여야 가능한 타이틀이거든요. 물론 상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최소한 제품 설계가 허술하진 않다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성분을 보는 분들은 아시죠? 두피는 피부고 피부는 컨디션에 따라 갑자기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써도 누군가는 편안하고 누군가는 따갑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약 쪽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낮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식의 영역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요. 성분 쪽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습니다. 합성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특정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 유래 추출물 기반이라는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두피가 예민할 때는 쌓이는 것, 남는 것, 과하게 코팅되는 것이 은근히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방향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마음이 놓이는 편입니다. 여기에 EWG 1등급 멘톨 함유라고 하죠. 말 그대로 씻는 순간 시원한 쿨링감이 들어오는데 그게 단순히 차가운 느낌만이 아니라 두피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모자 쓰고 땀 차고 열 오르는 날엔 두피가 무겁게 지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쿨링감이 한번 리셋 버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산성 샴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두피가 건조해질수록 더 가렵고 더 긁게 되고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약산성으로 설계된 샴푸는 건조함을 과하게 밀어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용감으로는 감고 나서 모발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8종 추출물이 들어가서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예민해진 두피는 강하게 때려잡는 느낌보다 자극을 줄이면서 편안하게 달래는 방향이 오래갑니다. 성분 포인트로는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징크피리치온은 비듬이 신경 쓰일 때 떠올리는 분들이 많고요. 바이오틴과 판테놀은 모발과 두피 컨디션을 보조하는 느낌의 성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피부는 컨디션이 매일 바뀌니까요. 이제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체감 가격이 타사 제품보다 대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고르다 보면 손이 잠깐 멈추는 가격대일 수 있어요. 다만 두피가 자주 뒤집히는 분들은 그 멈춤을 한번 넘어가면 생활이 편해졌다는 후기도 함께 보였습니다. 후기 포인트는 제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장을 길게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나온 표현을 짧게 인용 형태로 재구성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가려움이 줄었다. 그리고 비듬이 줄었다. 이 두 문장이 세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특히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는 말이 자주 보였고요.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체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용감 쪽 후기도 확실했습니다.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그리고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이 4가지가 반복됐어요.
특히 쿨링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열감이 올라오는 분들에겐 만족도가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라는 문장이 꼭 등장합니다. 하루 이틀로 판결 내리기보다 일정 기간 써보니 안정감이 생겼다라는 뉘앙스죠.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라는 후기도 있어요. 두피 고민은 본인이 제일 예민하게 느끼지만 주변 사람에게 추천할 정도로 편안했단 뜻으로 읽힙니다.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민하던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체감 서술도 보였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제가 꼭 붙입니다.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치료나 완치를 확정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원인과 상태가 달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불편이 줄었다는 체감이 있었다. 이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SQ제약 두픽 샴푸를 기준으로 본 선택 기준과 후기 요약입니다. 나머지 4개도 돌려보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였어요. 두피는 자극을 줄이고 남김없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쪽으로 갈수록 덜 흔들린다는 것. 결국 제품보다 루틴이 승부를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피 문제는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엔 그냥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긁죠. 긁는 순간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이 문제입니다. 손톱이 지나간 자리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곳은 더 가렵고 더 긁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만 반복해도 비듬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붉은기가 올라오고 머리를 감아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생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두피가 예민해지면 샴푸를 더 자주,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로 박박, 거품 많이, 손톱으로 싹싹. 그럼 잠깐은 깨끗해진 것 같지만 두피가 더 말라버리고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루틴은 반대로 갑니다. 부드럽게,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샴푸 빈도는 무조건 많이가 답이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스타일링 제품을 많이 썼다면 그날은 감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두피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날이든 핵심은 두피 중심으로 감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세탁하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먼저 적셔주세요. 이 시간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물로 충분히 불려야 거품이 자극 없이 퍼집니다. 그리고 샴푸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서 두피에 얹는 방식이 좋습니다. 바로 두피에 짜서 문지르면 특정 부위에 농도가 몰려서 따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손톱은 오늘부터 퇴근시켜주세요. 그 대신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미세하게 흔들듯이 마사지하듯이요. 가렵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을 찍어서 긁는 게 아니라 주변을 넓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자극은 줄고 두피는 덜 흥분합니다. 그리고 헹굼. 이건 과장 조금 보태서 운명을 가릅니다. 샴푸보다 헹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두피에 남은 거품 잔여물이 가려움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 뒤, 목덜미, 정수리 뒤쪽 그 라인들이 특히 남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정말 충분히 헹구세요. 머리카락이 뽀드득이 아니라 두피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기준입니다. 샴푸 후에는 드라이 습관이 반입니다. 두피가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그 자체가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머리카락만 말리고 두피는 촉촉하게 남겨두는 분들, 그게 다음날 가려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바람보다는 적당한 온도로 두피부터 완전 건조를 목표로 하세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들쳐가면서 두피 바람기를 만들어주면 훨씬 빨라집니다. 스타일링 제품도 체크해봅시다. 왁스나 스프레이는 멋을 만들어주지만 잔여물이 두피에 쌓이면 예민함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 썼다면 그날 밤에는 헹굼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피에 직접 닿는 라인에 과하게 바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뒤로 두피가 아니라 모발에요. 자극적인 제품, 특히 강한 향, 강한 쿨링, 강한 세정감으로 통쾌함을 주는 제품은 두피가 예민할 때는 오히려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쾌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함이 쌓이면 그게 결국 가장 강한 해결책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두피는 신기하게도 마음을 따라갑니다. 잠이 부족한 날, 이유 없이 더 간지럽고 더 예민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게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면 피부도 예민해지니까요. 오늘부터는 샴푸를 바꾸는 것만큼 잠시간을 30분만이라도 앞으로 당겨보세요. 두피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손톱으로 긁지 않는 방법. 이거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전체로 두피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긁는 자극 대신 압박으로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세요. 그리고 차가운 수건을 잠깐 대서 열감을 내려주세요. 그래도 참기 힘들면 그날은 스타일링을 포기하고 두피를 쉬게 해주세요. 하루만 양보해도 내일이 달라집니다. 위생도 은근히 크게 작용합니다.
베개 커버는 생각보다 기름과 땀이 많이 쌓입니다. 최소한 주 1회는 갈아주시면 좋고 여름이나 땀 많은 날이 많다면 더 자주 바꾸는 게 편합니다. 모자도요. 매일 쓰는 모자는 두피에 땀방울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한 번씩 세탁하거나 안쪽 땀바지 부분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루틴을 만들 때는 갑자기 100점짜리를 만들지 마세요. 첫 주는 미지근한 물과 충분한 헹굼만 지켜도 됩니다. 다음 주는 두피 완전 건조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 주는 왁스 스프레이 잔여물 관리와 베개 커버 교체를 붙여보세요. 이렇게 쌓이면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라는 후기가 왜 나오는지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적 진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영상은 개인 경험과 후기 기반의 정보입니다. 두피에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탈모가 동반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가려움이 심하면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일 수 있어요. 루틴은 도와주지만 심한 증상은 전문가가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용 샴푸로 두피 중심으로 감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두피를 완전 건조시키고 잔여물과 위생을 관리하고 스트레스와 수면을 조금만 돌보는 것. 이 5가지만 해도 두피는 놀라울 만큼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한 첫 번째 SQ제약 두픽 샴푸는 그 루틴을 시작하기 좋은 방향의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샤워할 때 손톱 대신 지문으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샴푸보다 헹굼을 길게, 그리고 드라이로 두피부터 끝까지. 이 4가지 해보실래요?